늘 발표하러 갈 때마다 저는 뿌듯하고 저의 수준을 해외의 유명한 의사들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제가 오히려 메시지를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늘 안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올해에도 세계 미용 성형외과 학술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으셔서 아이삽스에 초청되셨잖아요. 6월 달에 갔다 왔어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한 3개월쯤 지났네요, 벌써. 매년 초청받으셔서 벌써 3번째 발표를 하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아이삽스 학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이삽스를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간 건 3번인데 실제로 연자가 된 건 이제 5번이었죠. 첫 번째는 원래 미국에 가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발표하자 이래서 제가 일요일날 혼자 노트북 켜놓고 카메라 달아놓고 혼자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가 이제 한 번 발표였고 그 이후로 이제 터키, 그리스, 이번에 싱가포르 이렇게 발표고 그 사이에 한 번 콜롬비아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철회해가지고 안 간 거 그래서 5번 연속 초청을 받고 있고요. 그게 아이삽스가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브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세계 미용 성형외과 협회라는 이제 말인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정말 전 세계 의사가 다 모이고 다루는 주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에 관련된 건 다 다룹니다. 학술 회장의 규모도 그렇지만 참석하는 인원도 너무나 많고 그 인원의 그 면면이 정말 무슨 책 집필한 사람들은 다 와 있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좀 뛰어나는 사람은 안 온 사람이 없이 다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이건 뭐 올림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약할 정도로 그런 가장 큰 규모의 학회거든요. 거기에 참석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더군다나 그냥 참석이 아니라 연자로 초청받아서 항상 발표할 수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번 싱가포르 학회 분위기나 발표하시는 모습은 브이로그로 살짝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이번 학회에서 비대칭 가슴의 가슴 축소 수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잖아요. 네.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여러 주제는 이미 많이 발표를 했었고 비대칭 가슴을 수술할 때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수술 방법이 동원돼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을 다른 방법으로 수술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줄여봐야 그 정말 다양하게 천차만별인 조건을 이게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제로 발표한 해외 연자들이 아직 없었어요. 한 번 학회가 열리면 수십 명의 연자들이 그 합하면 100가지에 가까운 발표일까요? 축소 거상만 해도. 아무도 비대칭 가슴을 발표한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삼기 적합하다 싶어서 작년에 연자를 선정받을 때 이 주제 아예 보냈었고 보내자마자 바로 채택돼서 또 좋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원장님 발표를 하실 때마다 참여하신 각국의 의사분들이 많이 놀라워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하시고 나서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솔직한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열광적이었다고 내가 말해도 사실은 그만이긴 한데 뭐 발표를 할 때마다 막 난리 나고 사실 이렇게 막 업돼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학회라는 게 굉장히 되게 침착하고 굉장히 노련한 질문이 서로 오고 가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터키에서 발표할 때가 정말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온 최규진이라는 의사가 데뷔하는 자리였거든요. 한국인 의사가 가슴을 주제로 발표하러 온 게 제가 최초였고 근데 확대도 아니고 축소로 발표를 하러 갔었고 그러면서도 가슴을 줄이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제가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놀라웠죠.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기 때문에 22년도 터키에서 발표했을 때가 현장 분위기가 가장 충격적이었고 질문이 막 엄청 쏟아져 들어왔고 발표가 끝나고도 정말 많은 의사들이 저한테 다시 쫓아와가지고 뭐 방법이 뭐냐, 너희 병원에 가도 되느냐, 뭐 가면 보여줄 수 있느냐, 뭐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같은 주제로 지금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한번 알렸으니까 그 한국에서 온 그 의사 또 최규진이구나 라고 알아봐서 그런지 뭐 그렇게 막 계속 놀랍지는 않고 제 발표 보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케이스의 수준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드라마틱했다는 또 칭찬도 해주셔서
발표는 잘했나 보다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발표를 해외 연자들과 비교해도 뭐 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 꽤 우수한 발표가 아니었나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 발표하시는 만큼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발표라고 보면은 저한테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도 뿌듯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감사하고, 그런 발표를 하러 나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또 그런 발표를 보고 너무나 좋았다, 또 너무 자랑스럽다, 저런 원장님께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난 정말 행운이었다, 너무나 감사한 댓글을 받을 때마다 뭐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야겠구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번 싱가포르 학회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학회를 가려고 저는 이제 바삐 아침 그 호텔 조식 뷔페를 먹으러 내려갔는데, 굉장히 제가 어디선가 본 듯한 분이 건너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 환자분 같은데, 제 환자분이 여기 있을 리가 하면서 반신반의했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뭐 어머나 원장님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내외 분이 부부분께서 너무나 저를 반갑게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드문 확률이거든요.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같은 일정에 싱가포르에 가 계셨다는 것도 먼저 신기하고, 같은 시간대 같은 식당에 내려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미로처럼 식사자가 많아가지고 같은 식사 시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만나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마침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오 하고 알아봤고, 그게 너무나 확률로 따지면 너무나 드문 확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아주 너무나 유쾌한 이벤트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를 키워주신 고려대학교 윤은식 교수님, 성형외과 윤은식 교수님을 그 학회에 가는 그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 싱가포르에 내려가지고 막 오밤중에 짐 찾고 있는데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그랬더니 뭐 교수님도 그 학회에 오신 거고, 그래서 너무나 또 영광스럽게 교수님을 뵈었고, 또 귀국하는 또 비행기 편에서 또 같은 비행기로 또 오셔가지고 공항에서 또 뵙고 인사드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의 환자분도 만나 뵙고, 또 저를 키워주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윤은식 교수님도 해외에서 또 만나 뵙고, 그런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귀여운 막내 아드님과 함께 했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원장님? 근데 뭐 우리 막내 아들 가서도 숙제했어요. 저는 그 집사람과 막내의 그 여행 일정을 많이 같이 참여 못하고 학교에 있어야 돼서, 근데 둘이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제 뭐 저녁에 학회 일정 끝나고 밥 같이 먹든지 아니면 밤에 일정 같이 하는 정도, 그런 정도여서 저는 같이 못 있었지만 우리 그래도 귀여운 막내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네. 원장님 발표하는 거는 볼 수 있었나요? 못 봤고, 집사람도 이번에 발표장에 안 들어가고, 예전에는 집사람도 의사한테 같이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특별히 이렇게 뭐 입장 가능한 뭐 패스를 줘가지고 들어와서 집사람이 제 발표를 보고 뭐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남길 수 있게 배려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아예 제가 그런 요청을 안 했어요. 애기도 데려온 만큼 그냥 관광 일정 하라고 저는 이제 시간을 주고,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한국 성형외과 선생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께 카메라 좀 부탁드리고 저 좀 찍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남긴 영상이 요번에 유튜브에 올라간 그거 어디서 그 선생님이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찍어주셔서 그런 자료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아드님이랑 함께 관광지 간 거는 나이트 사파리 그거밖에 없나요? 나이트 사파리랑 뭐 쇼핑몰 돌아다니고 싱가포르 플라이어인가요? 그 대관람차 뭐 그런 거 타고 뭐 또 맛있는 식당 다니고 요런 정도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죠. 그러면 아기랑 갈 만한 관광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싱가포르를 뭐 다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나이트 사파리는 일정 중에서 한 번은 넣을 법하지 않나. 대단하게 신기한 건 아닌데 매우 쾌적하더라고요. 밤이라서 그런지 많은 동물들이 꽤 생동감 있게 움직여요. 그리고 밤에 조명을 비춰봐서 그런지 굉장히 또 막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막 야생미가 넘치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쾌적하게 분뇨 냄새도 안 나고, 짧은 시간 내에 관광하면서 색다른 경험하기 좋은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전거 투어라는 걸 했는데 관광지를 몇 군데 찍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 싱가포르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실제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직접 듣고 다니니까는 곳곳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너무너무 재밌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가을에 F1 경기가 열린다던데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무려 F1 경기장에서 자전거 탔거든요. 아주 럭키한 경험이었는데 어느 때나 간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F1 경기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전거 신나게 탈 수 있는 경험까지 해서 전 더 좋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싱가포르 여행 일정 중에도 시간이 없어서 안 갈 뻔하다가 출국하는 날 몇 시간 동안 거기나 갈까 해서 갔던 게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해서 너무 좋았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그렇게 밀림같이 그걸 해놨나. 그리고 주라기 공원을 컨셉을 잡아가지고 곳곳에 공룡을 막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그 너무나 대단한 볼거리였고 그걸 둘러보는 건 싱가포르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다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 자체가 관광지고 실내 건축물에 이런 걸 넣을 생각을 하다니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건축으로 하면 한국이 최고인데 우리도 다음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부러운 그런 스팟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아이삽스에서 원장님을 초청할 텐데 연자로 참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칸쿤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아직은 뭐 공식적인 초청장이나 연재 섭외는 아직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거 올 시기는 아닌데 못 갈 것 같아요. 한 번에 가는 게 없고 너무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대기 시간이 길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머무는데 이틀 뭐 이러면 벌써 일주일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좀 회의적이고 아직은 판단 안 하고 있지만 안 갈 가능성 70%, 에라 모르겠다 가자 하면서 혼자라도 갈 생각 30%. 아마 가더라도 단독으로 갈 것 같고 집사람은 절대 안 간다고 그러고 은근히 또 혼자 가보고 싶은 도전 의식도 생기긴 합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늘 옆에서 집사람이 해줘가지고 전 사실 비행기표 예매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단독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칸쿤이 그렇게 좋대요, 원장님. 그러게 뭐 그 신혼여행의 성지처럼 떠오르고 있던데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가보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또 가신다고 하면 어떤 주제로 하고 싶으세요? 주제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놨는데 비밀입니다. 뭐 살짝 공개하자면 가슴도 이렇게 축구공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슴이 크고 길다고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유독 이렇게 빵 튀어나오는 그런 가슴이 있거든요.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 수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발표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주제를 갖고 있고 또 유두가 돌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두가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 있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런 그 난해한 위치에 유두를 갖고 있는 그런 드문 경우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는 이미 선정해 놨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회에 발표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 오랜만에 제가 미처 못 담았던 이번에 싱가포르 아이삽스학회 참석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 유익한 주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칸쿤이 신혼여행지라고 해서 궁금한데 원장님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전 태국으로 갔고 그때 뭐 돈이 없었던 레지던트 시절이어가지고 그냥 가장 싼 데를 막 그 급히 수소문해서 간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그지 같은 데 갔어요. 태국에 뭐 참 후아인이라고 아무도 모르시죠? 태국에 뭐 푸켓이니 뭐 이런 데 갔어야 되는데 싼 이유만으로 갔더니 아주 대표적으로 망한 신혼여행이었는데 그래도 둘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재밌게 저희는 좋았는데 여행지로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서는 안 돼 그런 곳이었던 기억이 납니다.